하면 말해요. 멈출 테니. 제1부 무너진 30해의 성벽. 남편은 거실 소파에 붙박이처럼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화려한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소음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날로 사정없이 긁어대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녁 찬거리를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며 부엌 차가운 바닥을 서성이던 제게 남편이 던진 한마디는 아무거나 해. 주는 대로 처먹을 테니까라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무시였습니다. 30해입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 아무거나를 위해 제 푸르던 청춘과 이름 가리고 여자로서의 생기와 자존감을 모두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양말을 챙기고 식탁 위에 국물이 식지 않게 불 앞을 지켰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함이 아닌 당연하다는 듯 내뱉는 무관심이라는 거대하고 차가운 성벽뿐이었죠. 갑자기 목구멍까지 뜨거운 숨이 꽉 막혀왔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저를 서서히 말려 죽여가는 소리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10년 전부터 이미 제 얼굴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텔레비전 속의 세상에만 몰두할 뿐 바로 옆에서 시들어가는 아내의 영혼에는 단 한 줌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다 이내 안방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고는 소리를 한참 동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먼지 쌓인 가방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저는 영영 이 집의 가구 중 하나로 썩어 없어질 것만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가지와 지갑, 그리고 10년 전쯤 동창회에서 선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는 뿌려보지 못했던 향이 다 날아갔을지도 모르는 낡은 향수 하나를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도어락 소리가 나지 않게 문손잡이를 끝까지 붙잡는 순간까지도 집안 전체를 울리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온 밤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얇은 가디건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에 몸이 으스스 떨렸지만 제 뺨을 스치는 그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주는 것 같아 묘한 쾌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던 제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서울역 전광판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푸른 빛을 내뿜으며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여행객들의 들뜬 표정과 귀가하는 이들의 피곤한 얼굴들 사이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로 다가가 가장 빨리 떠나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숨막히는 현실로부터 가장 멀리,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빠르게 나를 데려다 줄 곳이면 어디든 충분했습니다. 여수행 마지막 야간 열차. 플랫폼에 내려앉은 축축하고 짙은 밤안개가 제 발목을 무겁게 감싸 안았습니다. 열차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낡은 좌석 시트에서 풍겨 나오는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사람들의 고단한 채취가 뒤섞여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창가 쪽 24번 좌석에 몸을 바짝 붙여 앉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 만큼 초라하고 창백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작정 가도 되는 걸까? 내일 아침 남편이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스스로에게 수만 번 질문을 던지고 가슴을 졸였지만 이미 열차는 덜컹거리며 그 무거운 몸체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로를 부딪히는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가 마치 제 터질 것 같은 심장 박동 소리와 합쳐져 거대한 울림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난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제 입우 낯선 채취와 흔들리는 경계. 열차가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경기도 외곽의 어두운 산과 들판 사이로 깊숙이 파고들수록 객차 안의 소음은 잦아들고 조명은 한 단계 더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단한 사연을 품은 채 고개를 떨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창밖의 풍경은 사라지고 유리창에는 오직 흔들리는 제 모습과 공허한 눈빛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운 기계 냄새와 먼지 냄새뿐이던 객실 안에 은은한 숲 향기와 깔끔한 비누 냄새가 섞인 아주 중후하고 매력적인 향이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자리에 짙은 회색 코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소리 없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60 초반쯤 되었을까요? 희끗한 머리칼마저 세련되게 정돈된 그는 제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아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가방을 갈무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철로의 연결 부위를 지날 때마다 몸이 기우뚱하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단단하고 넓은 어깨가 제 어깨에
아주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30해 동안 익숙해졌던 남편의 거칠고 무심한 손길과는 전혀 다른 생소하면서도 묵직한 체온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옷깃을 바짝 세우고 몸을 창가 쪽 좁은 틈으로 더 밀착시켰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야간 열차의 좁은 좌석은 우리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기차 밖은 이제 그 어떤 인가의 불빛도 허용하지 않는 깊은 암흑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이 기차와 그 안에 앉아 있는 우리 두 사람뿐인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꺼내 종이컵에 조용히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구수한 차 향기가 폐쇄된 좌석 주변으로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밤 기차는 유난히 길고 적적하죠. 좀 드시겠습니까? 낮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30해 동안 제게 명령조로 지시하거나 무시하는 투로 쏘아붙이던 남편의 거친 목소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뚝뚝 묻어나는 정중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사양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둠 속에서도 맑게 빛나는 그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찻잔을 건네받는 그 찰나의 순간 그의 따뜻한 손가락 끝이 제 차가운 손등 위에 아주 잠시 머물렀습니다. 빗물에 젖은 듯 시리고 차가웠던 제 손 위로 그의 뜨거운 온기가 전해진 순간 제 심장은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불규칙하고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풀릴수록 오히려 제 신경은 옆자리 남자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더욱 예민하게 곤두섰습니다. 그가 코트를 벗어 옆에 놓을 때마다 스치는 천의 마찰 소리, 그가 내뱉는 고른 숨소리, 그리고 담배 냄새 하나 없이 깔끔한 그의 채취까지, 이 모든 것이 30해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안의 어떤 감각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좌석과 우리를 둘러싼 무겁고도 묘한 정적, 그리고 처음 만난 남자가 전해주는 이 은밀한 체온.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도덕적으로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그가 주는 낯선 따뜻함을 거부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를 더 깊이 갈구하고 싶은 발칙한 욕망이 제 차가운 심장 밑바닥에서 뜨겁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밤의 심장을 향해 덜컹거리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제3부 담요 속에 금기된 접촉. 열차는 이제 충청도를 지나 남도의 깊은 산맥을 넘고 있는지 좌우로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객실 안의 모든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오직 통로 끝에 달린 작은 비상등만이 희미하고 붉은 빛을 내뿜으며 복도를 겨우 밝히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의 정막 속에 사람들의 고른 숨소리와 간간이 들려오는 잠꼬대 소리가 깔렸고 그 적막함은 오히려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터질 듯이 팽팽하게 만들었습니다. 옆자리의 남자는 제가 가늘게 떨고 있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짙은 감색의 부드러운 무릎 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담요의 절반을 제 차가운 무릎 위로 아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낯선 이가 불쑥 내민 과한 호의에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지만 기차의 에어컨 바람에 시리던 제 다리는 본능적으로 담요에서 배어 나오는 그의 따스한 온기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담요 아래는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 공유하는 은밀하고도 폐쇄적인 지하방이 되었습니다. 기차가 급격한 커브길을 돌며 몸이 그 신사 쪽으로 확 쏠린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커다랗고 뜨거운 손이 담요 안으로 스르르 들어와 제 손등 위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차의 흔들림 때문에 일어난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제 가느다란 손마디 사이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가 온 객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남자의 묵직하고 뜨거운 손바닥이 제 손등을 지그시 눌러왔습니다. 30해 동안 무뎌지고 말라 비틀어졌던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예리하게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이러지 말라고 소리를 쳐야 하는데 입술은 마치 단단한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제 손가락 사이를 꽉 조여올 때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고 힘을 주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엄마로 아내로만 살며 억눌러 왔던 제 아내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제 귓가에 그의 뜨거운 입술이 거의 닿을 듯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거친 중저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싫다면 지금 바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장 멈출 테니까요.
그 목소리는 저를 도덕적 파멸의 낭떠러지로 떠미는 유혹인 동시에 평생을 갈구해온 사랑이라는 이름의 목마름을 죽여줄 유일한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제 비겁한 도덕심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도 발칙한 승낙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은 제 허락을 확인했다는 듯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담요 아래에서 그의 손은 제 손등을 넘어 손목을 지나 팔뚝 안쪽에 여린 살결을 부드럽게 훑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목수의 손 같기도 하고 정교한 조각가의 손 같기도 한 그 묵직한 감촉이 제 몸의 온도를 순식간에 화상이라도 입을 듯 뜨겁게 높여 놓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토록 심장이 세차게 뛰었던 적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를 스치던 그의 손바닥이 제 허벅지 위를 지그시 압박하며 타고 올라올 때 저는 터져 나오려는 뜨거운 신음을 막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객실 안에 짙은 어둠은 우리의 이 부끄러운 행위를 가려주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차의 덜컹거리는 기계음은 마치 우리의 가쁜 숨소리를 감춰주기 위해 연주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 남자의 손길이 만들어내는 낯선 감각의 파도에 온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제사부 어둠 속에서 깨어난 황혼의 본능, 제 침묵과 떨림을 승낙으로 받아들인 남자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담요라는 얇은 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 세상은 여전히 정지된 듯 고요했지만 담요 속에 우리 세계는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손목을 지나 팔뚝의 안쪽, 남편에게조차 허락한 적 없던 그 예민하고 부드러운 살결을 아주 천천히 훑으며 타고 올라왔습니다. 거친 목수의 손 같기도 하고 정교한 예술가의 손 같기도 한 그 묵직하고 단단한 감촉이 제 몸의 온도를 순식간에 화상이라도 입을 듯 높여 놓았습니다. 무릎 위를 스치던 그의 넓은 손바닥이 제 허벅지 위를 지그시 압박하며 안쪽으로 파고들 때 저는 터져 나오려는 뜨거운 신음을 막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토록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던 적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객실 안의 짙은 어둠은 우리의 이 부끄럽고도 발칙한 행위를 가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차의 단조롭고 덜컹거리는 소음은
마치 우리의 가쁜 숨소리를 감춰주기 위해 연주되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그의 짙은 체취와 따뜻한 날숨이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제 목덜미에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천천히 제 블라우스 깃 안쪽으로 뜨거운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객실 공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의 불덩이 같은 손길이 제 가슴 근육 근처를 맴돌 때마다 제 몸은 수만 볼트의 고압 전선에 감전된 듯 전율했습니다. 60의 나이에 이런 불꽃이 다시 제 안에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라져가는 마지막 청춘의 불씨를 붙잡으려는 듯 우리는 좁은 좌석이라는 불편하고 척박한 공간에서도 서로를 필사적으로 탐닉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등 줄기를 타고 내려가 허리춤을 단단하게 감싸 안을 때 저는 제 평생의 모든 고통과 인내가 오직 이 찰나의 순간 이 뜨거운 감각을 느끼기 위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위험하고도 확신에 찬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남자는 제 귓볼을 살짝 깨물며 다시 한번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여수까지 가기엔 기차가 너무 짧군요. 그 말은 단순히 시간의 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욕망의 분출을 예고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셔츠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제 손끝에는 그가 내뱉는 가쁜 호흡과 단단한 근육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기차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터널 안에 반사된 소음은 우리의 숨소리를 집어삼킬 듯 커졌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평생 써왔던 어머니라는 가면과 아내라는 무거운 외투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살아 숨쉬는 온기를 갈구하는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이 어두운 좌석 위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제오브 여수의 새벽과 남겨진 금빛 비밀. 기차의 육중한 진동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하게 여수 앞바다의 푸른 기운이 안개 사이로 비치고 있었고 객실 안에는 종착역인 여수 엑스포역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무심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췄던 마법에서 풀려난 사람들처럼 서둘러 흩어졌던 담요를 접고 구겨진 옷가지를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맞잡았던 손바닥의 뜨거운 열기와 좁은 좌석에서
서로의 살결이 기억해낸 그 생생한 감각은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제 온몸 구석구석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역 광장으로 나오자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 사이로 비릿하면서도 시원한 여수 바다의 짠 내음이 가슴속 깊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남편은 지금쯤 제가 집을 나간 줄도 모른 채 여전히 천장을 울리며 깊은 잠에 빠져 있겠지요. 저는 정우 씨라고 자신을 정중하게 소개한 그 남자의 두꺼운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운 마음보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평생 여자로서 죽어갈 것만 같다는 그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역 근처의 작은 호텔, 낡은 체크무늬 커튼 사이로 여수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들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돈도 부모도 아닌 오직 남자와 여자라는 태초의 모습으로 마주 섰습니다. 조명 하나 없는 방 안에서 그의 실루엣이 다가올 때마다 저는 30해 동안 잊고 살았던 제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여수에서의 시간은 제 60평생 가장 눈부시고 뜨거운 금빛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았던 제 인생에 부어준 마지막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어제와 정확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좌석에 앉아 있는 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저를 대하고 자식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일상에 바빠 저를 찾지 않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남편은 죽을 때까지 결코 알지 못할 그리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뜨겁고 비밀스러운 보석이 하나 생겼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부도덕한 추문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남은 생의 고단함을 버티게 할 단 하나의 산소 호흡기가 되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하고 다시 익숙한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를 자격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기억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설렘의 불씨를 지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연애담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성껏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